삼성전자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구간일까요? 요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나 HBM보다 레버리지가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매수를 끌어당기고요. 조금만 밀리면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를 훨씬 거칠게 흔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레버리지 때문에 삼성전자 상승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흔들림과 별개로 삼성전자에는 아직 더 올라갈 이유가 남아 있는 걸까요? 오늘은 목표 가격 하나 던져놓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요. 레버리지가 실제로 어디까지 위험한지, 보유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부터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과거보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이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주가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이미 오른 자리에서도 상승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주가만 앞서가고 실적과 경쟁력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하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둔해집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건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을 뒷받침할 새로운 이익이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스마트폰과 일반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디램과 낸드의 이익 회복에 HBM,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 기기와 로봇에 대한 기대가 함께 붙었습니다. 여러 사업이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계에 반영된 겁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큰 돈을 벌었지만요,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가면 실적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좋을 때 많이 벌어도 그 이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도 시장은 높은 평가를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산업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중요했다면요, 지금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느 고객에게 공급하며 얼마나 높은 가격과 안정적인 계약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 삼성전자 이익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추가 상승 조건은 HBM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고객 인증을 통과한 물량이 실제 출하로 이어져야 합니다. 출하량과 수율이 함께 올라가고 그 물량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돼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보다 고객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붙었던 할인은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생산시설과 현금, 기술 인력과 글로벌 판매망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문제는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공지능 메모리에서 경쟁사보다 늦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HBM 격차를 줄였다는 증거가 나오면 삼성전자에 붙었던 할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출하 소식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쌓아 연결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요, 수율이 낮으면 판매량이 늘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이 기대만큼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 한 곳에만 공급이 몰려 있다면 그 고객의 주문 변화에도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고객이 넓어지고 다음 세대 제품까지 계약이 이어져야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반도체 위탁 생산과 첨단 패키징 사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하는 칩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옆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HBM이 필요하고요, 여러 칩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열을 관리하는 패키징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과정을 내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고객이 주문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면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요, 삼성전자의 HBM과 첨단 패키징을 묶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 대형 수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에만 좌우되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전반을 제공하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가능성보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최신 공정을 개발했다는 설명보다 고객 물량이 실제 양산
양산으로 넘어가야 하고요. 공장 가동률과 수율이 올라가면서 적자 폭이 줄어야 합니다. 수주 발표는 나왔는데 양산 일정이 계속 밀린다면 실적 개선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가 추가 상승의 이유가 되려면 비용을 쓰는 사업에서 이익을 만드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일반 메모리 이익의 지속성입니다. HBM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면요, 일반 디램과 낸드는 현재의 현금과 이익을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HBM과 파운드리 투자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앞으로의 공급 증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고요. 중국 메모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점이 오면 메모리 가격은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HBM은 일반 디램처럼 공장을 늘렸다고 즉시 물량이 쏟아지는 제품은 아닙니다. 고객 인증과 수율, 패키징과 발열 관리까지 통과해야 하고요. 고객사와 미리 물량을 협의하는 장기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메모리 호황이 과거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는 무조건 다르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는 새로운 수요와 공급 관리가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회사가 동시에 투자를 늘린 뒤 공급이 실제로 풀리면 가격이 흔들렸어요. 기술은 달라져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려면 메모리 가격이 영원히 상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메모리 가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요,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 회사 전체의 이익을 지켜주면 됩니다. 가격 상승이 멈춘 뒤에도 영업이익이 유지된다면 과거보다 안정적인 메모리 사이클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는 결국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메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돈을 계속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투자를 유지하면 서버용 디램과 HBM 수요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빅테크가 투자 속도를 늦추겠다고 말하면요, 이미 계약한 주문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시장은 몇 분기 뒤의 수요를 먼저 낮춰 계산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당장 좋더라도 주가는 미래 둔화를 선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의 설비 투자 계획이 삼성전자 이익 전망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인공지능 투자에는 반도체 구매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력과 냉각, 토지와 네트워크 시설에도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빅테크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빠르게 만들지 못하면 투자 속도를 조절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수요뿐 아니라 고객이 그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제품과 로봇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스마트폰과 가전 안으로 들어오면 완제품 판매와 부품 수요 양쪽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기기 안에서 더 많은 인공지능 연산이 이루어질수록 고성능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봇 역시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가전 공장이라는 실제 제조 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체 공장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작업 데이터를 모은 뒤 제품을 개선하고 외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로봇 기대를 실적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투입 대수와 생산 비용, 매출과 이익이 확인돼야 기업 가치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차트보다 먼저 볼 건 이익 전망입니다. 증권사 목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요, 앞으로 1년 동안의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 높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가와 이익 전망이 함께 올라가면 상승의 근거는 살아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져도 벌어들일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평가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익 전망이 멈추거나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회사의 변화보다 기대가 먼저 앞서갔을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이미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실적 발표가 좋았는데도 주가가 밀리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메모리 기업은 현재의 최고 실적보다 다음 분기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여도 다음 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요, 시장은 현재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줄어들 이익을 먼저 가격에 넣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부는 지금의 이익 크기보다 이익 전망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움직임을 2배 가까이 따라가는 상품에 자금이 크게 몰렸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본주보다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처럼 보입니다. 높은
큰 수익률을 본 투자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증폭기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HBM 고객이 늘어나는 것도 레버리지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의 장기 방향은 결국 사업과 이익이 결정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정해진 배율을 맞추기 위해 보유 수량을 조절합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자금이 새로 들어오면 추가 매수가 필요할 수 있고요. 주가가 내려가거나 환매가 나오면 주식과 파생 상품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업 가치를 판단해서 내는 주문이 아니라 상품 구조에 따라 기계적으로 주문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승할 때는 이 구조가 매수를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상품 수익률이 높아지면 뒤늦게 자금이 들어오고요. 운용 과정에 추가 매수까지 붙으면 본주 상승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고,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방향이 바뀌면 같은 구조가 반대로 작동합니다. 본주가 내려가면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더 크게 나타나고요. 투자자가 환매를 시작하면 운용사는 보유 자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 매도가 본주를 누르면 추가 환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격 하락이 새로운 매도를 부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삼성전자를 망가뜨리느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의 공장과 고객, 기술과 영업이익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가격의 속도와 폭을 크게 만들 수는 있어요. 원래라면 며칠에 걸쳐 나올 움직임이 하루 안에 나타나면서 투자자의 감정까지 빠르게 흔듭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2배로 오르고 2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품은 긴 기간의 전체 수익률이 아니라 매일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 본주가 비슷한 가격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반복된 변동성 자체가 상품 가치를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원인 주식이 50% 떨어지면 50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50%가 오르면 75원이에요. 하락률과 상승률이 같아도 원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움직임이 더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더 빠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하려면 방향만 맞춰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오르는지, 그 전에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상승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방향이 결국 맞더라도 중간 변동을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그 상승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레버리지 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상승이 모두 가짜라는 뜻도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과 HBM 경쟁력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면 상승의 중심은 회사에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이미 존재하는 상승의 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인 것일 수 있어요. 기업의 변화가 먼저인지 상품 자금이 먼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적 변화는 크지 않은데 레버리지 자금만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상승하는 동안에는 목표 가격 상향과 수주 기대, 인공지능과 로봇 이야기가 모두 이유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이익이 실제로 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기대만 남게 됩니다. 새로운 매수 자금이 끊기면 상품 구조에서 나온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이 건강한지 확인하려면 레버리지 거래 대금보다 외국인 현물과 장기 기관 자금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현물은 계속 판다면 지수의 짧은 반등을 노리는 거래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현물을 며칠 동안 꾸준히 사들이면서 조정이 나오는 날에도 물량을 받는다면 기업 가치를 보고 비중을 늘리는 흐름에 가까워집니다. 하루의 순매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날 더 크게 팔아버리면 하루짜리 거래로 끝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연속성과 누적입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 기관과 연기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주문도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빠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전에 강한 매수가 나왔는데 오후에 모두 사라지면 단기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거래가 끝날 때까지 매수 물량이 남고 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진다면 시장의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거래가 줄어든다면 팔 사람이 잠시 줄어든 반등일 수 있고요. 거래 대금이 늘면서 위에 쌓인 매물을 소화한다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상승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안에 들어있는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는 계속 약하다면 업종 전체가
돌아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어적인 자금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장비와 소재 종목까지 함께 움직인다면 반도체 업종 전체로 자금이 확산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추세는 한 종목보다 업종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 더 오래 이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HBM 출하와 수율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고요.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들며 일반 메모리 이익이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와 외국인 현물 매수가 함께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을 멈출 수 있는 조건도 분명합니다. 빅테크가 인공지능 투자를 줄이고요.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며 HBM 고객 확대와 파운드리 개선이 다시 미뤄지는 겁니다. 이익 전망이 꺾이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환매까지 겹치면 주가는 기업의 장기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가격 하나만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면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도 달라질 수 있고요. 전망이 꺾이면 아무리 높은 목표 가격이 나와 있어도 시장은 더 낮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회사가 좋아진 결과이지 상승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지 마세요. HBM을 보고 투자했다면 고객과 출하량, 수율과 이익 기여도를 확인해야 하고요. 파운드리를 보고 투자했다면 가동률과 신규 고객, 적자 축소 여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처음 기대했던 변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변화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르게 올랐다면 비중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이 주가는 흔들려도 이익 전망과 고객 수요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요. 레버리지 수급 때문에 나온 조정만으로 투자 논리를 전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보다 투자했던 이유가 살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하지 마세요. 본주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기준을 잃기 쉽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건지, 짧은 반등을 노린 건지, 손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져요. 투자 기간과 감당할 손실부터 정한 뒤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느냐는 많이 올랐는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온 만큼 이익과 경쟁력도 함께 올라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의 장기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지만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훨씬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방향과 시장의 돈이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지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보유해도 누구는 흔들림을 견딜 수 있고요. 누구는 한 번의 추가 하락만으로 계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이 아니라 내 계좌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 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I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 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 주겠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그런 타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청이 끝나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들이 열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보고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돼요.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